2024년 5월 7일까지 발표된 소식들을 살펴봅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 창업자이자 크리에이터 도띠씨가 철도 안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는 도띠씨가 선로 무단 침입과 관련하여 철도 안전법 위반 행위로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습니다. 도띠씨와 제작진은 영업 중인 노선인 용산 삼각선의 철로에 들어가 촬영을 했는데 이는 철도 안전법 제4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연내 착공됩니다. 5월 7일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기본 설계를 마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전국 최초로 주요 구조를 목구조로 계획하며 친환경 건축 요소를 접목합니다. 구암역 인근 15,000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3,500제곱미터 규모의 공영터미널로 조성되고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울 경북 경포해변 고속버스 노선이 5월 3일에 개통하였습니다. 하루 4차례 운행하고 강릉고속버스 터미널을 모두 경유합니다. 서울에서는 오전 시간대, 경포해변에서는 10시 40분과 낮 시간대 출발하는 차량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개장을 앞두고 사천국제공항 추진과 함께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강화합니다. 시내버스 500번과 501번을 신설하고 진주 시종착 시외버스 노선과 다른 주요 도시에서 출발해 운행하는 시외버스도 임시 청사를 2에서 4회 정도 경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교통대토론에서 박상호 장관은 수송 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대중교통 최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토 도시개발을 기반으로 지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국가 균형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경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은 지방지역의 지역 간 이동수단인 고속시외버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수익이 낮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외버스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로 대중교통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과 대중교통 연계 및 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전략을 강조했고 버스 전용차로 도입과 요금 부과를 통한 도심 진입 승용차 수요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중고형제 개선과 택시 서비스 재고 등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수요 응답형 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언급,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토의도 진행됐습니다. 또 정부가 매년 대중교통에 15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30%대에 그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지난 10년간 42에서 43%에서 2020년에 29%까지 하락했고 2022년에 4% 회복됐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에 15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한 효과가 매우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경하 본부장은 만성적인 교통 혼잡 완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하고 고속시외버스의 노선수, 운행 횟수 감소로 이동 불편이 가중되면 지역 쇠퇴도 심하게 가속화될 것임을 우려했습니다. 서울 명동이나 강남에서 가는 광역버스의 노선 조정으로 수요시간 단축을 추진합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과부하로 인한 버스 열차 현상이나 특정 정류소에서의 버스 대란 등의 이슈화가 벌어지자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노선 조정안을 논의 조율했는데 명동은 회차 경로 조정이나 가로변 정류소 신설 및 전환, 강남은 역방향 운행과 운행차로 전환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약 30개의 광역버스 노선이 남산 2루 터널을 거치는 경로여서 명동 입구와 남대문 세무소 정류소의 혼잡이 잦았는데 먼저 성남 9003번과 9300번을 롯데백화점 정류소 정차로 조정하고 4108번부터 경기 프리미엄 P9211번까지 11개 노선은 명동 성당 정류소 정차로 조정합니다. 1560번부터 5003번까지 5개 노선은 오후 시간대에 양재 일대를 시작으로 역방향으로 운행하고 포천 3100번부터 8502번까지 15개 노선은 가로변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그리고 광역버스를 확대하고 BRT 급행버스도 도입해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도록 추진합니다. 수도권 남부지역은 광역철도 노선은 있으나 출퇴근 인구가 많아 광역버스 이용객 수가 타 지역 대비 높았는데요.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만차 운행이 잦은 노선이나 지역에 집중 배차하는 식으로 2층 버스를 12월까지 수원, 화성, 용인 등의 40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교통 사각지대이거나 수요 부족으로 정규 노선 신설이 곤란한 지역에 광역 DRT를 도입합니다. GTX-A 개통에 따라 동탄을 중심으로 연계교통을 확대하는데 7개 노선을 추가해 접근성을 높입니다. 광역버스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해 309번 지방도 청계 IC에서 과천 1시간 시간제 버스 전용차로를 경기도와 협의 후 2025년 하반기경 도입하고 남부지역과 서울 간의 추가 도로 신설도 검토합니다. 성남에는 BRT 차로를 남한산성 쪽에서 복정역까지 구간에 도입합니다. 서울 주요 거점인 양지역에 서초구청사 복합개발과 함께 추진해서 2030년경 준공을 목표로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합니다.
서울 수도권 간 광역급행버스 노선 체계가 통합되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관리체계로 단일화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면허를 발급한 G버스가 폐지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월까지 수도권 각 권역별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및 증차를 비롯한 조정을 마치면 국토교통부 단일 관리체계로 변경된다고 말했습니다. G로 시작하는 버스 노선 번호가 M버스에 대항해 만든 준광역급행버스로 분류되는데 법적으로는 직행좌석버스입니다. 정부는 192개 노선에 대해 운영권을 회수했고 법적 규정이 모호한 G버스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고 일반 직행좌석버스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지만 M버스로 승격할 가능성도 나왔는데요. 다만 국토부가 결정해야 하는 데다 규정이 까다로워서 모든 G버스가 승격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오는 11일에 바로타 B0번 노선을 증회하고 세종터미널 오송역 간 B6번 노선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B0번은 버스 열대에서 2대 증차에 기존 10에서 36분 간격에서 4에서 15분 간격으로 조정됩니다. B6번은 B2번에서 분리 신설되어 굴절버스 4대가 운행됩니다. 김해 밀양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밀양시에 따르면 이 건설 사업은 가덕 신공항과 부산 신항으로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고 진례에서 남밀양 간 4차로 신설 사업으로서 1조 4,965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고속도로가 최종 정식 신설까지 확정된다면 김해시 종착 일부 고속시외 버스 노선의 경로 변경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GTX-A의 이용률이 낮아지자 국토교통부가 연계교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동탄 신도시에 총 7개 노선을 추가 확충하는데 이용객이 일 최대 1000명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률 저조의 원인으로 부족한 역 접근성이 꼽혔는데 외곽 지역은 동탄역까지 이어지는 버스 노선이 없거나 배차 간격이 길었습니다. 유정훈 교수는 연계교통 강화는 필요하며 GTX는 기존 전철과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과 교통수단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GTX의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감히 현재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엔 곤란한 편입니다. 다만 이용률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향후 추진될 GTX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자들이 이용률을 보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GTX-C를 천안과 아산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평택시까지만 연장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부담 사업을 조건으로 연장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나 오산시엔 개발 사업이 있어 건설비 조달이 가능하지만 평택시는 GTX-A로 인해 건설비 부담이 겹치고 천안시와 아산시는 정부의 건설비 지원을 학수 고대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각종 과정 때문에 2028년 완공 시 노선 포함이 불가능하다고 표했습니다. 건설 비용으로 천안은 1,500억 원, 아산은 1,000억 원 이상이 예상되고 운영비는 40에서 50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KTX나 SRT를 이용할 수 있는 두 도시가 GTX-C에 기대하는지에 대한 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설 계획인 GTX-C 노선 개통에 대해 동대문구가 청량리역 인근 변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변전소 부지가 주거시설에 몰려있는 곳으로 정해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국토교통부가 전동동 일대에 변전소가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는데 이 변전소 부지 바로 옆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그동안 변전소와 점검수집구 설치 반대 의견을 냈지만 실시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시공사 측은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 수치가 가정용 전자레인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지만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이 중앙선 KTX의 덕수역 추가 정차에 대하여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협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곧 개통될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해 덕수역 개발을 위한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현재 중앙선 KTX는 청량리역에서 안동역 간만 운행하고 있지만 각종 공사가 끝나면 머지않아 부전역까지 연장 운행하게 됩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경전선 SRT의 증편을 국토교통부와 SRT에 건의했습니다. 회의소는 울산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SRT의 운행 횟수는 울산의 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왕복 8편으로 증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고의지연과 방해 등 태업에 나섰던 전국철도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17명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9일 징계위원회에서 조합원 17명 중 5명은 중징계, 12명은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노동조합에서는 총 178일 동안 태업을 벌였고 지연된 열차는 총 1122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조합은 준법 운행했고 규정을 지켰다며 징계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조만간 확대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쟁의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